그동안 한만옥 건강센터를 사랑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갑상선 암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체질별로 본 갑상선 암에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한만옥 건강센터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간색 버튼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과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질별로 본 갑상선 암에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상선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몸의 신진대사 조절과 호르몬 분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게는 20g 정도가 됩니다. 그럼 신진대사가 뭐냐? 몸의 신진대사가 뭐냐면 인체에서 에너지로 바꾸거나 사용되는 인체 활동 시스템을 말합니다. 즉 소화나 호흡, 근육 만들기, 지방 축적, 혈액순환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체에서 에너지로 변환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이 갑상선의 기름이고 또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갑상선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갑상선의 원인이 무엇이냐? 왜 갑상선에 병이 오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건 갑상선에 있는 세포가 고장났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고장나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갑상선의 세포가 고장이 난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 원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통해서 그 세포가 고장이 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사선에 들 수 있는 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 세포가 고장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식습관이 되겠습니다. 즉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는다든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유제품을 먹는다든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맞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와 흡연, 이 술을 많이 먹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에 갑상선의 세포가 고장이 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약을 많이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을 많이 먹게 되면 그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에는 우리 세포를 망가지게 하는 그런 화학약품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약은 부작용이 없는 약이 없습니다. 모든 그 약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약품, 약을 많이 먹게 될 경우에 바로 이 갑상선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각한 아주 극심한 다이어트를 해서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갑상선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예방 및 치유는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어떻게 갑상선을 예방하냐?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치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한데요. 이 예방과 치유가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갑상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명상을 하고 요가도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활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에도 항상 감사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70 내지 80%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차피 닥쳐진 환경인데 스트레스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몸이 병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병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암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암이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동을 못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지 않습니까?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 몸의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 그리고 명상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갑상선 예방에 치유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도 필요하죠. 운동은 다 아시니까 더 말할 필요 없습니다만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세포에게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햇빛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햇빛을 안 받으면 우리가 병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암까지 걸린다고 하는 것이 현대 과학자들이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햇빛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와 금연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 그런데 이것을 끊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끊기가 어려워. 정말 이 금주, 금연을 끊지 않고 그것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가 병이 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습관을 변경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식이요법이 좋다 그러죠. 식이요법 좋습니다. 식이요법이 나에게 맞는 것으로 식이요법을 한다면 병이 나아지고 건강이 좋아집니다만은 나에게 맞지 않는 식이요법, 즉 나에게 안 맞는 음식을 계속해서 식이요법을 한다면 그 사람은 더 나빠진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요. 방송에서 나오는 유명한 박사님의 식이요법의 강의를 듣고 자기는 그 식이요법대로 했답니다. 그 사람에게 안 맞는 음식이 주로 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음체질에 맞는 식이요법을 양체질이 했는데 고혈압이 약 200이 넘어가서 놀래가지고 그것을 끊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에게 맞는 식습관, 나에게 맞는 식이요법, 이것이 갑상선 예방과 치유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너무 이렇게 날씬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한 표준적인 몸매를 유지하면 됩니다. 너무 날씬하다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정말로 적당한,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음식을 먹고 그것을 적당량 먹기만 한다면 바로 다이어트는 자연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기름진 음식을 좀 절제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안 먹을 수 없습니다만 절제해서 가능한 한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특히 갑상선 암에 좋은 음식이 뭐냐? 이것은 음체질과 양체질로 나눕니다. 음체질이 다르고 양체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음체질에게는 연근이 좋습니다. 연근. 그리고 연근 꽃도 괜찮고요. 연근 열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미라든지 올리브유, 복숭아, 토마토, 브라질 너트, 김, 파래, 브로콜리, 마늘, 양파, 버섯, 미나리가 좋습니다. 이것은 음체질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닭고기와 쇠고기는 닭고기가 맞는 체질이 있고 음체질 중에서도 쇠고기가 맞는 체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닭고기 맞는 체질에게는 닭고기가 괜찮고요. 소고기가 맞는 체질에게는 소고기는 괜찮고 닭고기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체질에게는 그 검은 콩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배추, 이 양배추가 정말 그 서양에서는 3대 식품으로 아주 특수한 식품으로 여깁니다만 이 양배추가 아주 좋다고 하는 것이죠. 이 수십 가지의 효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갑상선에도 이 양배추가 좋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굴이라든지 블루베리, 미역, 다시마가 좋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음체질과 양체질로 구분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좋은 것이고요. 음체질에 맞는 음식은 다 좋습니다. 그리고 양체질에 맞는 음식은 양체질에게 다 좋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더 좋다고 하는 것을 뽑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갑상선에 해로운 음식은 뭐냐? 인스턴트 식품, 유제품, 기름진 음식, 유제품은 특히 이제 마가린이라든지 버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도 갑상선에 해롭다. 그리고 술, 담배, 특히 자신의 몸에 안 맞는 음식이 갑상선에 해로운 음식이다. 미역과 다시마는 양체질에게는 갑상선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그렇지만 음체질에게는 갑상선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뭐 현미가 좋다, 뭐가 좋다, 뭐 홍삼이 좋다,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맞는 체질에게는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갑상선뿐만이 아니라 다른 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맞게 되면은 그것이 더 나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의사한테 가도 인삼이 정말 얼마나 효능이 좋습니까? 효과가 많습니까? 못 고치는 병이 없을 정도로 인삼이 효과가 좋은데 열 있는 사람에게는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삼도 그 귀두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음체질 중에서도 그것이 맞는, 인삼이 맞는 체질은 그 귀두가 좋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럼 귀두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것을 먹으면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부작용이 왜 나타나냐? 그것이 효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맞는 사람에게는 부작용으로 나타나지만 맞는 사람에게는 효과로 나타난다고 하실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에 맞는 음식이 있고 안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원래 내 몸에 안 맞는 음식을 먹게 되면 설사하게 되어 있고 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체질의 모습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먹고 싶지도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게 될 때 좋다. 그런데 안 맞는 음식은 해롭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맞는 음식은 약이고 안 맞는 음식은 독이다. 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식이요법도 자신에 맞게 해야 됩니다. 자신에 맞게. 자신에 맞지 않으면 더 나빠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식이요법 누가 뭐에 좋다 해가지고 뭐 먹어라 해가지고 그거 먹었다가는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나빠지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편식해야 됩니다. 내 몸에 맞는 것으로 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편식하라고 하는 그런 책자도 나왔습니다. 목숨 걸고 우리가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얼마나 비난이 있고 얼마나 살라고 그러냐 별말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을 극복하고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도 내 몸에 맞는 음식을 70% 이상, 80% 이상 먹어야 된다.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 병이 안 옵니다. 지금까지 병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병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99%, 100%까지 지켜야 병이 날 때까지는 지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씩 먹는다고 해도 병은 안 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내 몸이 정상적으로 센서가 작동이 되게 되면 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변비가 생긴다든지 설사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게 되면 내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몸이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만화 건강센터를 통해서 자기 체질을 아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근데 자꾸 묻는 분이 계세요. 모르겠다. 확실하게 알려달라. 그런 분들은 이 건강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돈을 좀 많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드리고 또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을 실제로 먹어보고 내 몸의 반응을 보게 되고 그리고 건강 세미나를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 세미나에 4박 5일 동안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건강 세미나에 많이 좀 오셔서 여러분 이거 한번 참석하면 여러분 일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감기 한 번 안 걸리게 살 수 있습니다. 저도 감기 안 걸립니다. 만약에 감기 걸렸다고 약 먹지 않고 그냥 해결됩니다. 감기도 안 걸리고 여자분들은 입덧도 안 하게 됩니다. 제가 입덧 하신 분들 상담을 통해서 3일 내에 다 완전히 정상으로 돌려놨습니다. 어떤 분은요 입덧을 냉장고 문만 열어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입덧하게 돼서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10kg가 빠졌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그분에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런데 3일도 안 돼서 입덧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입덧도 안 하게 되고 감기도 안 걸리고 질병 없이 평생을 건강하게 치매도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4박 5일 동안 체질 분리라든지 또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자연의 법칙, 원리 법도를 또 가르쳐 드리는 원리 강좌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4박 5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우리가 신청하셔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일생을 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하늘이 창조할 때는 150살 정도로 예정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살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는 병으로 죽죠. 그렇지만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렇게 말한 분이 계십니다.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 못 고친다. 의사도 못 고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병은 음식으로 고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맞는 음식이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음식을 확실하게 무엇은 먹어야 되고 무엇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고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해보고 또 음식 만드는 것도 같이 해보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건강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